치아가 건강해야 99세까지 건강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위생사 장윤숙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어르신들의 일상을 섬세하게 돌봐주시는 주야간 보호센터 종사자분들, 오늘은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에 계신 종사자분들께서 어르신들의 구강 관리를 도와드리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들의 경우에 칫솔질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시거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돌봄 종사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구강 관리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노력에 작은 팁을 더해서 구강 관리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황극을 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디 불편하신 곳이 있으세요? 아니 모르겠어. 칫솔질을 해도 이가 아파. 불편해 죽겠네. 여기 피가 나는 것 같고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어르신 제가 한번 봐드려도 될까요? 네. 아이고 시구. 아유 어르신 잇몸도 퉁퉁 부어있고 음식물도 많이 껴있어요. 불편하셨겠어요. 아유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지? 돌봄을 하다 보면 흔히 겪게 되는 상황이죠.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칫솔질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입안 어딘가가 계속 불편하시고, 종사자분들께서는 또 이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고 싶지만 구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움을 주실 도우미 선생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함께 시작해 볼게요. 어르신들의 구강 관리에 앞서서 물품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선 위생장갑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입행굼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스펀지 칫솔하고 핑거 웨티슈라고 이야기하는 젖은 꺼즈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닦기 위해서 칫솔 머리가 좀 작은 일반 칫솔이 함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를 닦을 첨단 칫솔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약도 함께 준비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늘 헹구고 뱉어낼 컵이 필요합니다. 물과 컵을 준비해 주시고요. 뱉어낼 곡반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될 텐데요. 혹시 곡반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추가 컵을 하나 더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품이 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어르신의 컨디션이 어떤지 확인하는 단계도 필요한데요. 어르신의 표정이나 간단한 질문 등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 식사 하셨어요? 아, 네, 좋습니다. 기분은 좀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의 자세를 바르게 좀 잡아드릴 거예요. 자세를 바르게 잡아주시면 어르신의 불편함도 줄여드릴 수 있고요. 효과적으로 구강 관리하기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바르게 정돈해주는 자세는 머리부터 등, 그 다음에 엉덩이까지 고든 자세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제일 먼저 움직임의 위험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휠체어 바퀴를 고정해 주실 거예요. 휠체어 바퀴가 고정이 되었다면 어르신이 엉덩이를 끝까지 뒤로 앉을 수 있게 해주시고 두 발은 발 패드 위에 반드시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손도 역시 손잡이를 편안하게 잡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개가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바르게 위치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의 컨디션 파악과 자세가 다 정리돼서 준비가 됐다면 먼저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틀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틀니를 사용하시는지에 관련된 확인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틀니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틀니를 반드시 먼저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틀니 세척의 경우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면대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하시거나 아니면 두툼한 수건을 바닥에다 깔고 세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틀니를 세척하실 때는 틀니 전용 칫솔을 이용하셔서 주방 세제를 희석해서 사용하시거나 틀니 전용 치약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틀니를 닦으실 때 주방 세제를 조금 묻히신 다음에 틀니를 바깥쪽과 안쪽을 이 닦는 것과 동일하게 닦아주시면 돼요. 이 사이 틈틈이 잘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잇몸이 닿는 자리도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닦았다면 흐르는 물에 깨끗한 물로 매끈하게 헹궈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척한 틀니를 제거하시고는 반드시 틀니통에다가 담아서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틀니 세정제를 이용해서 담가서 소독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인 구강 위생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식사하신 어르신의 입 안 헹굼을 좀 먼저 도와드릴 건데요. 물을 잡으시고 가볍게 오글오글 해서 스스로 입을 헹구실 수 있는 어르신들은 스스로 이렇게 물로 입을 헹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되고요. 혹시 스스로 입을 헹구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핑거 웨티슈나 스펀지 브러쉬를 이용해서 저희가 닦아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핑거 웨티슈는 선생님들의 손가락에 끼시고 점막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쓸어내 오시면 됩니다. 점막 닦기가 끝나셨다면 이제는 일반 칫솔질을 이용하실 건데요. 일반 칫솔에다가 완두콩알 크기만큼 불소 치약을 짜실 거예요. 치약을 짜시고 치아면에 먼저 가볍게 문질러서 치약을 전체에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잇몸과 치아 사이에다 놓고 이렇게 진동을 주듯이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치아면을 다 닦으셨다면 첨단 칫솔을 이용해서 이와 이 사이 잇몸 주머니를 닦아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이 사이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도 빼내고요. 겹쳐져서 미처 닦지 못했던 부위들도 닦아주실 수 있습니다. 세세하게 잇몸 결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닦기를 다 마치셨다면 어르신들의 입안은 입이 건조하기도 하고 찌꺼기가 혀에 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혀 클리너를 이용해서 혀를 닦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메롱. 가볍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5번에서 10번 정도 훑어내 주시는 방향으로 설태를 제거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구강 위생이 모두 종료가 되었다면 다시 한번 입행굼을 시행합니다. 가볍게 우글우글 퇴. 입행굼을 이렇게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은 똑같이 입행굼을 진행하시지만 혹시 입행굼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까 사용했던 스펀지 브러쉬나 핑거 웨티슈를 이용해서 남아있는 찌꺼기들과 치약의 잔여물들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어르신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입 좀 벌려보세요. 어르신 이러다가 충치 많이 생겨요. 충치 생기면 얼마나 고생하시려고. 입 벌려보세요. 어르신 정말 이러실 거예요? 한 번만 더. 입 좀 한 번만 더 벌려보세요. 아이, 참 곤란하네. 어떡하지? 네, 이 상황. 이런 상황이야말로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입을 꽉 다물고 벌리지 않는 경우. 정말 난감하시죠? 아마 어르신들 모두가 저마다의 이유로 입을 벌리는 걸 거부하시는 걸 텐데요. 돌봄의 경우가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어르신들과의 친밀감 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단계씩 반복해 가면서 거부 반응이 점점 최소화될 때까지 천천히 진행하는 방법으로 구강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 그렇다면 도대체 왜 입을 벌리지 않는 걸까요? 3가지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치매의 진행으로 인해서 칫솔질이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거나 또 칫솔질에 대해서 되게 생소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억지로 칫솔질을 하는 것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칫솔질 접근을 하실 때는요, 칫솔질을 바로 시작하지는 마시고요, 가볍게 설명도 해주시고 스킨십도 해주시는 단계를 거쳐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게 도와드리는 방법들을 저희가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얼굴이나 입술 주변을 마사지를 해주신다거나 혹은 본인이 사용하실 칫솔을 스스로 잡아볼 수 있게 해주신다거나 혹은 저를 보고 따라해 보실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칫솔질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 하나 있습니다. 칫솔을 거부하시는 분한테, 어려워하시는 분한테 바로 입안에 칫솔을 넣거나 강제로 입을 벌리시는 건 하시면 안 됩니다. 거부감이 더 커지면서 입을 더 꽉 다무시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입술이나 볼을 살짝 마사지 해주면서 시작하시는 게 거부감을 줄이시는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접근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귀찮음입니다. 치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칫솔질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좀 떨어지기도 하시고요.
이 혹은 틀니가 귀찮고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칫솔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입술 주변만 한번 닦아보시고 입술 주변에 대한 접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한 단계씩 나아가시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어머니 오늘은 앞니만 한번 닦아볼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힘드셨으니까 많이 하지 마시고 저랑 딱 30초만 진행 한번 해볼게요. 이 시간을 단기간 정해놓고 해주신다거나 그래서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하게 막 진행하시는 경우보다는 일부만 먼저 닦아주신다거나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닦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단계별로 천천히 접근해 주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게 협조도를 얻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구강 내 통증으로 칫솔질을 거부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통증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 주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충치나 잇몸 염증, 그리고 입속의 궤양 등으로 인해서 통증이 있다면 치과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전에 구강 관리 경험 중에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피하고 싶은 건 없었는지를 좀 살펴보고 천천히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요, 입안 자극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 칫솔로 조금 닦기만 해도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최대한 부드러운 미세모 칫솔을 이용하시거나 혹은 스펀지 칫솔을 이용하셔서 구강 위생 관리를 도와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근육이 경직되어 있거나 긴장도가 높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얼굴 마사지를 통해서 근육의 긴장도를 좀 낮춰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르신과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네 하시고 우리 이제 헹궈 보실게요. 그렇죠. 우글우글 맞아요. 어머니 이제 뱉어 보실게요. 아이고 어머니 삼키셨어요? 삼키면 안 되는 분인데 괜찮으세요? 어르신들의 구강 관리를 도와드리다 보면 치약이나 양침물을 뱉지 않고 삼키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치약이나 양침물을 삼키는 것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정도의 위험 요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혹여나 삼키는 과정에서 기도로 잘못 넘어갈 경우에는 사례가 들리기도 하고 심하게는 흡인성 폐렴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양침물을 삼키지 않도록 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칫솔질 전에 이 헹굼을 통해서 물뱉기가 가능한지 먼저 파악을 좀 해주셔야 하고요. 물뱉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접근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침을 뱉기는 어려우시지만 입안에 타액이 충분히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칫솔에 물을 묻히지 않고 치약을 바로 짠 상태에서 칫솔질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칫솔질이 다 진행이 되었다면 침을 뱉으실 수 없기 때문에 마른 꺼즈나 스펀지 브러쉬를 이용해서 남아있는 치약과 찌꺼기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침을 뱉기도 어려우시고 입안도 많이 마르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점막을 먼저 촉촉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구강 웨티슈를 이용하여 점막을 먼저 촉촉하게 물기를 적셔 주시면 됩니다. 촉촉히 적셔졌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칫솔을 이용해서 칫솔질을 진행해 주십니다. 칫솔질이 다 진행이 됐다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스펀지 브러쉬나 마른 꺼즈를 이용해서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어르신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 점심이 맛있더라고. 그래요. 식사 맛있게 하셨으니까 다행이네요. 어머니 이제 맛있게 드셨으니까 우리 이제 이 깨끗하게 닦아볼까요? 됐어. 안 해. 안 할 거야. 어머니 제가 금방 해드릴게요. 깨끗하게 하면 개운하고 좋으실 거예요. 안 해. 안 할 거야. 알겠어. 안 한다니까. 저리 가. 안 할 거야. 우리 돌봄 종사자 여러분들께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상황 중 어쩌면 가장 난감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요. 도움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일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이럴 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는 정답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강위생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신체, 그것도 자신의 속을 드러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일 텐데요. 아프지 않은 일반인들도 치과에 가는 것을 어려워하듯이 어르신들에게도 극심한 거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와의 신뢰를 얻는 것, 그 중에서도 대상자와의 친밀감 형성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어르신이 좋아하는 스킨십을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꼭 접근하는 부위가 입 주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르신이 예를 들어 손 주무르기를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가볍게 손을 주물러 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등을 쓸었을 때 편안함을 느끼신다면 등을 쓸어 주신다거나, 그리고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다면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편안한 행동이 있다면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하이파이브, 네, 그리고 반갑게 악수하기, 그 다음에 손 붙잡고 흔들기 같은 행동들이 어르신과의 스킨십을 유도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어르신과 사인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르신의 구강위생관리를 막 하고 있는 중에 어르신이 스탑을 할 수 있는 사인을 만드는 거예요. 어르신이 제 옷깃을 잡게 하고 하다가 갑자기 어르신이 옷깃을 잡아당기시면 네, 제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멈추는 것으로 약속을 해 주시면 됩니다. 구강관리가 어디까지 진행됐나 전혀 상관없이 어르신이 옷깃을 당기는 행위를 보내셨다면 반드시 그 행동을 멈춰서 어르신과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면 구강 관리에 대한 거부감을 서서히 줄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단계 성공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성급하게 넘어가는 것은 금물입니다.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각 단계마다 안정감을 주는 것이 어르신과의 신뢰를 쌓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틀니 한번 빼볼게요. 어머니 오늘 틀니 빼고 채소이들하고 저랑 손가락 걸고 약속하셨잖아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내일은 내일, 오늘은 안 할 거야.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무슨 이유라도 있으세요?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이게 얼마짜리인데 빼달라는 거야? 팔아먹으려고 그러지? 내가 모를 줄 알고? 제가 틀니를요? 네, 아마 이런 상황도 경험하셨거나 혹은 경험하시게 될 텐데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틀니를 빼는 것을 거부하시곤 합니다. 앞서 상황에서 살펴보셨듯이 틀니를 누군가 훔쳐갈까봐 혹은 잃어버릴까봐 빼기 자체를 거부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성분들의 경우는 남들 앞에서 틀니를 빼서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워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조가 좋은 어르신의 틀니를 먼저 제거하고 틀니 빼기를 거부하시는 어르신들이 보는 앞에서 틀니를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틀니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돌봄 종사자가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가능하다면 어르신이 직접 틀니를 제거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본인 스스로 틀니를 뺄 수 있도록 동기를 자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머님, 이번에 자제분들이 틀니 좋은 거 해주셨다면서요? 혹시 구경 좀 시켜주실 수 있으세요? 네, 어머니 틀니 혼자 잘 빼실 수 있으세요? 네. 이렇게 스스로 어르신이 틀니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동기를 자극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틀니 보관함에 어르신의 이름을 직접 써드리고 틀니를 앞에서 관리하고 직접 그 안에 어르신 틀니를 넣어드림으로 인해서 분실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어드리는 방법도 불안에 대한 우려도 낮춰주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르신 구강 관리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과 각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지 구강 관리뿐만 아니라 돌봄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어르신들과의 친밀감 형성이라는 것. 아마 돌봄 종사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어르신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한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되게끔 유도하고 또 이런 작은 습관들이 어르신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져서 구강위생관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칫솔질로 대표되는 구강위생관리는 늘 해오던 습관적 일상이기 때문에 도리어 무시되거나 소홀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을 때 어르신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위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돌봄 종사자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관리해오던 구강 위생 관리를 누군가에게 위탁해야 되고 그러한 관리가 삶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이 흐름 안에 종사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치아를 닦는 것이 아닌 나를 만나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이 달라진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